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은 관계대명사 절이 수식하는 선행사에 추가 설명을 하는 겁니다. 추가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보통 부연한다라고 하죠. 오늘 영상은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입니다.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입니다. 관계대명사의 기본적인 설명과 한정적 용법은 제가 지난 다른 영상에 제작을 해놨고 링크를 걸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 정의부터 살펴볼게요. 자,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은 관계대명사 절이 수식하는 선행사에 추가 설명을 하는 겁니다. 추가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보통 부연한다라고 하죠. 부연한다. 부연한다. 의미를 더한다. 다 같은 말이죠. 덧붙이기 위하여 사용되며 해석은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합니다. 라는 정의가 있어요. 근데 사실 우리는 번역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앞에서부터 해석을 하는 연습을 계속 하셔야 되는 건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죠? 혹시 모르셨다면 앞에서부터 해석하시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수월할 것 같아요. 좋습니다. 형식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항상 뭔가를 새로 배울 때는 형식이 중요해요. 형식이. 그래서 관계대명사 같은 경우에는 선행사 더하기 콤마가 별표죠. 쉼표가 있어요. 한정적 용법과의 차이는 한정적 용법, 우리 기본적으로 배우는 걸 우리 제한적 용법이라고 하거든요. 이거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어떤 문장이 왔어요. 그래서 I know a girl 했을 때 who잖아요. 사람이니까 이 사이에 콤마가 없습니다. 콤마가 없어요. 없을 때 우리가 이걸 한정적이라고 하고, 이거 같은 경우는 뭡니까? I know a girl. 나는 한 소녀를 아는데 그 소녀가 뭐죠? 쉼표 찍고 who 두두두 해서 이렇게 쉼표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난다라는 것을 아시고, 이게 눈으로 보이는 가장 큰 차이입니다. 그래서 선행사 더하기 콤마 더하기 관계대명사인데, 여러분들 사람일 때는 who 또는 뭘 쓰죠? who 또는 whom을 씁니다. 그죠? who 또는 주격일 때 who, 목적격일 때 whom을 쓰고요. 사람이 아닐 때 보통 우리 사물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고양이는 또 사물이 아니니까 좀 어정쩡하긴 해요. 그래서 사람이 아닐 때 which를 씁니다. 그래서 모양이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모양과 해석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 첫 번째 모양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I have a daughter who is good at singing. I have a daughter who is good at singing. My new car, which I bought last month, is really nice. 라는 예문이 있죠. 자, 그러면 형태를 볼게요. 형태를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행사 더하기 콤마 더하기 관계대명사. 볼까요? daughter 관계대명사. 콤마도 있네요. my new car, 콤마 which 관계대명사. 그럼 뭡니까? 이 정의에 의해서 형태를 보면 선행사 더하기 콤마 더하기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가 오고 있네요. 이럴 경우에 얘의 이름이 뭐라고요? 우리가 얘의 이름을 뭐라고 한다?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이라고 하는 거죠. 계속적 용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관계대명사가 만약에 주어 자리에 쓰였어요. 주어 자리에 쓰였으면 무슨 격 관계대명사? 주격 관계대명사. 만약에 이 관계대명사 자리가 관계대명사가 누구를 대신하고 있다? 목적어를 대신하고 있다. 그러면 무슨 격? 목적격 관계대명사입니다. 오케이. 기본적인 건 같이 가는 거예요. 이제 모양이랑 해석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같이 살펴보면 I have a daughter. 나는 딸이 있어요. 나는 딸이 있는데, 자, 이 딸에 대해서 추가적인 정보를 주는 거예요. 이 딸이 어떻다? Who is good at singing? 노래를 잘한다. 그럼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나는 딸이 있는데, 난 딸이 한 명 있는데, 내 딸은 노래를 잘해. 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이렇게 앞에서부터 해석하면 됩니다. I have a daughter. 난 딸이 있어요. 근데 내 딸은 내 딸은 is good at singing. 노래를 잘해요. 오케이. 밑에 것도 볼게요. 자, my new car. 나는 나의 새로운 차죠.
나의 새로운 차는 which, 난 그 차를 I bought, 샀어. 언제요? last month, 지난달에. 내 차 있잖아. 내 차 있는데 which I bought last month. 부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내가 저번 달에 샀거든. 이 차가 어떻다고? It's really nice. 정말 멋져. 정말 멋져. 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복습을 하면 선행사가 나오고 콤마가 있고 관계대명사가 있네요. 마이뉴칼 선행사가 나오고 콤마가 나오고 관계대명사가 있네요. 관계대명사가 있네요. 이거를 무슨 용법이라고 한다? 관계대명사의 무슨 용법? 네, 계속적 용법이라고 합니다. 쉽죠? 다요. 자, 그리고 이제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에는 특징이 있어요. 자, 특징이 뭐냐면 접속사 더하기 대명사로 바꿨을 수 있어요. 접속사 더하기 대명사로 바꿨을 수 있어요. 뭐를? 관계대명사를. 예를 들면 뭐 which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럼 얘를 뭘로 바꿀 수 있다? and 더하기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이때 접속사는 문맥에 따라서 and가 될 수도 있고 but이 될 수도 있고 해서 상황에 따라서 보통은 and가 오는데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보통은 and 더하기 is로 바꿔지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예문을 보겠습니다. He gave me a letter. He, 그는 주었어. gave, 주었어. me, 나에게 a letter. 뭐를 주었죠? a letter, letter를 주었어요. letter는 사람이에요? 사물이에요? 사물이지. 사물이니까 뭘 써요? which를 쓰라는 거죠. which를 씁니다. 사물이니까 which를 써요. which was in a blue envelope. 그래서 해석 어떻게 하라고? 해석은 쭉쭉 이어서 하라고요. 그가 나에게 편지를 주었는데 which, 그 편지는 was in a blue envelope. 파란색 봉투에 들어있었어. 자, 이거를 이 which를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접속사 더하기 대명사로 바꿔 쓸 수 있다. 자, 여러분 이 대명사라고 해서 어렵게 생각할 게 한 개도 없는 게 a letter예요. a letter를 그것 이렇게 바꿔 쓰잖아요. 그럼 그건 뭡니까? a letter를 뭐로 바꾸면 되겠어요? 네, is로 바꾸면 됩니다. 자, he gave me a letter. 그는 나에게 편지를 주었어. 그리고 그 편지는 파란색 봉투에 들어있었어. 이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자, 그러면 접속사는 and가 될까요? but이 될까요? 네, and가 됩니다. and it이 되는 거죠. 좋아요. 잘하고 있습니다. 밑에 것도 볼게요. 자, he bought me a scarf. a scarf. a scarf. 그는 나에게 스카프를 사줬어. 사람이에요? 사물이에요? 사물이에요. 자, 그리고 이 스카프 같은 경우에는 사물이니까 관계대명사 뭘 써야 돼요? I never wore. 내가 입어본 적이 없는 그런 내가 결코 입지 않았어. which I never wore. 자, 그가 나에게 스카프를 사줬는데 which, 그거를 I never wore. 나는 안 입었어. wear이죠. wear의 과거형입니다. 나는 그거를 착용하지 않았어. 이렇게 쭉쭉 가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계속 가는 겁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신경 쓸 게 뭐냐면 지금 I never were이에요. 이 문장은 뭡니까? I never wore the scarf겠죠. the scarf인데 이게 뭐죠? 목적어 자리에 있죠. 목적어 자리에 있는 것이 관계대명사로 바뀌면서 which로 오고 그러면 뭡니까? 이 원래 있던 자리에 it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어 자리는 채워져 있으니까요. 자, 그럼 뭡니까? I never wore 하고 빈칸이 있고 이 자리로 대명사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자, 해석을 볼게요. He bought me a scarf. 그는 나한테 스카프를 사줬는데 근데 I never wore it. 나는 그것을 착용하지 않았어. 그러나 나는 그것을 착용하지 않았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접속사 더하기 대명사인데 문맥상 그러나라는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but이 들어왔고 스카프는 사물이고 한 단수니까 it으로 바꿨을 수 있다. 그래서 it이 들어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하지만 여러분들 중학생의 경우 대부분 이게 대부분이죠. 중학교의 경우 이게 대부분이고 이제 문맥상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적 관계대명사 계속적 용법의 다음 특징은 that을 쓰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얘가 관계대명사 자리인데 아까 나왔던 뭐였죠? a scarf. 관계대명사 자리인데 쉼표 있고요. 이 자리가 관계대명사 자리란 말이야.
그런데 이 자리는 대시 들어오면 틀려요. 틀립니다. 왜냐고요? 틀려요. 그래서 대세에 대해서 추가적인 설명이 있는데 뭐 지금은 그것을 논하는 시간이 아니니까 계속적, 그러니까 쉼표 다음에 관계대명사 대시 쓰지는 않는다. 잘 들으세요. 쉼표 다음에 뭘 안 쓴다? 그냥 대시 아니라 관계대명사 대시는 쓰지 않습니다. 예문을 볼게요. 자, 밑에 보면 last summer I visited Paris. 나는 지난 여름에 I visited Paris. 나는 파리를 방문했는데 지금 그럼 뭡니까? 파리가 선행사네요. 사람이 아니니까 뭘 썼죠? 네, which를 썼어요. Which is one of the most beautiful cities in the world. 이렇게 which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쉼표가 있으면 Paris 있고 쉼표 찍고 which는 된다 안 된다?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that이 있어요. 같은 문장이에요. 그런데 Paris 있고 선행사고요. 쉼표 찍고 여기가 관계대명사 자리예요. 이 자리에 that이 들어오면 뭐다? 틀립니다. 알겠죠? 이거는 여러분들 각종 시험에도 잘 나오는 부분이에요. 오케이, 별표도 개 3개 갑니다. 자, 계속적 발음이 왜 이러죠? 자, 계속적 용법의 관계대명사는 목적격이라도 생략 안 합니다. 생략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오케이. I bought a pencil. I bought a pencil. 우후. That I wanted to buy. 이런 문장이 있다고 쳐요. 자, 이 문장의 경우에는 이 관계대명사가 여기서 목적어 자리에서 넘어온 거거든요. 목적어 자리에서 이렇게 넘어온 거예요. 그러면 목적어 자리에 있던 거니까 뭐가 된다?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된다.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할 수 있다? 얘는 생략할 수 있다. 이게 뭡니까? 관계대명사의 한정적 용법이에요. I bought a pencil, I wanted to buy. 이런 식으로 쓰는데 쉼표가 찍혔을 때는 뭐라고? 쉼표가 찍혔을 때는 생략하면 안 됩니다. 알겠죠? 오케이. 예문 볼게요. 자, 지금 OX가 나와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볼게요. 자, Rachel 사람 이름이네요. 사람 이름이니까 뭐 썼죠? who 썼어요. 네, whom이 있는 걸 보니까 누구 자리다? 목적어 자리다. 알 수 있고요. We met yesterday. 이 문장은 뭡니까? 원래 we met Rachel. We met Rachel. 선행사니까 yesterday였어요. 이 문장이었는데 뭡니까? 이 레이첼이 관계대명사로 바뀐 거죠. whom으로 목적어 자리니까 whom으로 바뀌면서 이 앞으로 넘어온 거거든요. 그래서 whom we met yesterday인데 얘가 지금 생략이 안 됐죠. 목적격인데. 그래서 목적격인데 생략이 안 한다. 생략을 안 한다. 알겠죠? 두 번째 글 봅니다. Rachel 같은 문장이에요. We met yesterday. 이 관계대명사 절이거든요. 관계대명사 절입니다. 다 적을게요. 자, 관계대명사 절인데요. 이 경우에 뭡니까? 뭐가 빠져있죠? 관계대명사가 없어. 이렇게 되면 뭡니까? 이 문장은 틀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선행사가 있고 쉼표가 찍혔을 때 이 관계대명사는 주격이든 목적격이든 뭡니까? 생략 불가입니다. 오케이, 좋아요. 자, 마지막입니다. 계속적 용법의 관계대명사가 which. 자, 계속적 용법의 관계대명사 which. 그러니까 which는 앞에 있는 명사를 가리킬 수도 있고 가능합니다. 그럴 때도 있고 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앞문장 전체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앞문장 전체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네 번째 거는 뭐냐면 앞문장 전체를 가리키는 경우예요. 볼게요. Chris did really well in his exams. Chris는 did really well. 잘했어. in his exam. 시험 잘 쳤어. 그런데 뭡니까? Which is quite a surprise. 이 which가 가리키는 것은 뭐냐면 크리스가 시험을 정말 잘 친 것이 quite, 아주 a surprise, 놀랍다. 아주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which가 가리키는 것은 exam이 아니고 Chris did really well in his exams 전체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Chris did really well in his exams 문장 전체를 받을 수도 있다. 밑에 것도 볼게요.
She got first prize. 그녀는 1등을 했어. Which made her parents glad. Make A, B죠. A를 B 하게 하다, 기쁘게 하다. 자, 그녀는 1등을 했는데요. 그것이 made her parents glad. 그녀의 부모님을 기쁘게 했어. 그럼 which가 가리키는 것은 first prize예요? 아니면 she got first prize예요? 네, she got first prize예요. 그래서 그녀가 1등상을 탔다란 그것이 그녀의 부모님을 기쁘게 했다. 그래서 which가 가리키는 것은 first prize가 아니고 she got first prize의 문장 전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렇게 문장이 있어요. 문장이 있고 심표가 있고 which가 있을 때 얘가 앞에 문장 전체를 가리킬 때도 있다. 그래서 뭘로 봐야 돼요? 이거는 문맥으로 봐야 되겠죠? 문맥으로 봐야 합니다. 이렇게 관계대명사 계속적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정말 쉽죠? 오케이. 그래서 혹시 이해가 잘 안 되시면 이 영상을 한 두어 번 정도 더 살펴보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화이팅해요. 어렵지 않으니까 복습해보시고 관련 문제도 많이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요청이 있으면 문제를 구해서 풀어드리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